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여러분 안방까지 친절하게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네, 어제 편점에 가보니까요. 벌써부터 따끈한 찐빵이 나와 있던데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니까 이렇게 쌀쌀해요. 뜨끈한 간식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동석 아나운서는 이렇게 네. 날씨가 쌀쌀해지면 주로 먹는 간식 있으세요? 저는 뭐 호빵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떡볶이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떡볶이요. 네. 예, 떡볶이는 뭐 사시사철 먹어도 네. 좋죠. 저는 네. 삼시세끼를 떡볶이 먹은 적도 있어요. 정말요? 예, 그렇게 좋아합니다. 진짜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고요. 떡볶이 한번 같이 먹어야겠는데.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떤 최은정 간식 아나운서는 좋아하는지. 어떤 간식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밥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사실 떡볶이도 많이 먹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파는 군밤, 군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방 어떤 군밤 좋아하시는데요? 찐 군밤 아니면 구운 밤. 구운 예, 밤이요? 구운 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까먹는 것보다는 네. 옆에 있는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까주면 우아하게 집어먹곤 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떡볶이와 군밤을 좋아한다는 사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는 얘기 하니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할 시간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종목 퀵 배고프네요. 서비스 빨리 진행하고 네. 밥 같이 먹으러 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시면서 맛있는 간식도 함께 드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황부터 보면서 네.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빨간불을 켰습니다. 장 초반 낙폭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도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상승한 198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죠. 웅진그룹이 그 모회사로 있는 자회사 극동건설이 네. 1차 부도 처리됐다, 부도 처리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건설주가 많이 내렸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 웅진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에서 하락하고 거래가 있습니다. 되고 네. 있습니다.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여파가 건설주로도 전해지면서 건설주들도 한 1%대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오늘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코스닥은 오늘도 1% 가까이 하락인데요. 515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10선이 무너졌네요. 네.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 전화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 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예, 자 그럼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플랜 A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나오셨고요. 이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상담 규칙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던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꼭 적으시고요. 별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집계를 해뒀다가 월간 별점왕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또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예,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목소리 들으니까요. 하루도 안 보면 병날 정도로 매일 정말요? 시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네네. 요즘은 장 대응하기가 어떠세요? 아유, 전 별로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요. 네. 그냥 조금 그래도 지난달은 참 괜찮았었는데 이번 달에 와서는 별로였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래도 조금 수익 보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오늘은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요, 한일이화를 한 1년 조금 넘게 갖고 있어요. 네. 매수 단가가 11,000원인데요. 네. 조금 요즘에 기관 매수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수급도 좋고요.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하는지 네.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예, 아. 주가가 거의 뭐 이제 10,000원 선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예, 있어요. 굉장히 네.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시다는 거잖아요. 네. 잠시 뒤에 그리고 추가 예.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면 어느 선에서 빠져나와야 하고요. 예. 너무 오래 갖고 보셨으니까. 있어갖고요. 그쵸? 네. 예, 잠시 뒤에 전문가와 더 깊은 내용 통화를 나누시고요.
네네. 일단은 유기내 자문위원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한일 이화에 대한 의견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 괜찮다는 의견이 2분 있었고요. 보유 2분, 그리고 또 매도가 2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한일 이화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황규섭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예, 한일이와 1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전 고점이었던 15,000원 부분에서 혹시 수익 실현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 제가 15,000원은 아니고요. 11,000원 했을 때 그때 저기 3월달 그때 그게 뭐 네네. 있을 때요. 그때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저기 본전이라서요. 조금이라도 수술이라도 빠지면 할까 하고 했는데 미끄러지더라고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매수 단가가 11,000원이신데 네. 지금 굳이 손절을 하시거나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에 내장재 같은 것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모멘텀이 약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너무 크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특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일이화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법인이 있고 아직까지는 매출 실적이 중국 법인 자체는 한일이화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특별하게 이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손절을 하시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슈. 얼마 정도에서 오늘이라도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5일째 차트 보시면 5일째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예전 상승 초입의 저점이었던 9,200원 선 그 선까지 내려오시면은 온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고 9,200원 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현재 들고 가셔도 11,000원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1,000원까지 매수가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만 그런 거 같은 게 신도 아니고 차트상으로만 설명드리면 이미 쌍바닥을 찍고 10,000원 선에서 지금 돌파 시도를 2번째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00원 시도가 돌파가 된다면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고 9,000원 근처까지 간다면 세 번째 돌파 시도에는 회사는 워낙에 괜찮기 때문에 재무 구조라든지 영업이익도 괜찮기 때문에 언제든지 10,000원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추석 이후에 10,000원 또 뚫는 거 한번 보고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늦으신다고 해도 다음번 9,000원 다음번 저점 찍고 한번 돌파할 때는 꼭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러면은 시청자님. 그냥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들고 가도 괜찮다는 거고 또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네네. 예, 추가 9,200원 매수는 선 아래서는 9,200원 아래 왔을 때 네. 하고요. 네, 아닌 네, 경우에는 네. 그냥 지금 지금 갖고 들고 계신 가는 분량만 거예요? 들고 가시다가요. 매수가 네. 왔을 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요. 네, 네. 예, 다음 주에 또 전화 전화드리죠. 상담을 할 거예요. AS를 네, 해드릴 네. 거니까 그때 또 아, 네. 통화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닙니다. 앞으로 꼭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황미섭- 문자도 매일 보내고 있어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황기석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별표로 꼭 좀 보내주세요. 예.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임 박사님. 네. 네.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 31,188원의 비중이 20%. 목표가 손절가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네. 그 셀트리온의 경우 뭐 자회사,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죠. 예, 이쪽을 통해서 최근에 그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품목 허가를 받은 레시마에 대한 그러한 그 자회사를 통한 그 매출이 약 한 851억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그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따른 매출액,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 개선 등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초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그 레시마 제품 출시를 계기로 해서 하반기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그 매출이 다각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그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흐지부진했는데 아무래도 뭐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셀트리온이 그 공매도 물량이죠. 지난 5월달 이 물량이 해소되면서 약 한 35,000원까지 그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한 번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량이 활발히 전개되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그 특징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그 바닥권에서 그 잠복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반면 그 중소형 관련주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외된 측면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주 뒤부터는 본격적인 그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의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오히려 다시 한번 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가 3만 원대인 한데 현재 시점에서 그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상승한다면은 지난번에 정고점 한 3만 4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뭐 추가 매수보다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되는 3만 원대 돌파 시점에서 약 한 5% 내지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요. 추가적인 그 상승 목표는 뭐 3만 4천 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보고 대응해 나가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래량 증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 목표가 34,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금호석유 볼게요. 네. 금호석유 문의하신 분 매수가가요. 17만 9천 원이시고 비중이 60%십니다.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궁금한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비중이 많으신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예. 네, 금호석유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금호석유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워낙에 매수 단가가 높으시고 비중이 좀 높으셔서 끝까지 계속 들고 가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7만 9천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화학주가 꺾일 때 그때 이제 좀 한번 고점 이후에 한 5만 원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게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실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지금 10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재나 이런 중간재 같은 경우에 지금 9월 이후에 중국의 중추절 이후에 반등을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탑픽으로 뽑고 있는 건 금호석유와 호남석유입니다. 아무래도 원가 인하의 압력이 적고요.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 3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단가가 17만 9천 원이신데 일단 수급 상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근래에는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관 수급을 지금 외국인들이 같이 받쳐줘야 예전 매수가 근처까지인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받쳐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 자체가 지금 시장을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금호석유라든지 호남석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모든 화학주 정유주를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관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언제까지 받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펀드 환매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60%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츰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흘러내린 모습인데요.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저점 자체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20%에서 30%는 비중을 줄일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비중을 줄인 이후에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10만 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온다. 그때 돼서 비중을 한번 늘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셨던 17만 9천 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금호석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워낙에 시청자님께서 높은 가격대 사셔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10만 원 선까지 떨어져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좀 추가 매수 의견이 많은데요. 예. 다음 종목은 280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코아스고요. 매수가 1,650원에 비중이 15%. 예.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차트를 보니까 등락폭이 큰데요, 임시 정관님. 네, 그 손실이 좀 많이 나시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다행히 그 뭐 비중 한 15% 내외로 유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코아스의 경우에는 뭐 사무용 기구, 책상, 의자를 그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건설 경기 여파가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업황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다행히 재무 구조라든가 그 부채 비율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그 경기 어려움은 그 타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면에서는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코아스의 업황도 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분간 1, 2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 15%에서 절반은 그 손절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그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그 금년도부터 계속해서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지난 그 1, 2월 달이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5월 달, 6월 달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2,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2,000원대에서 계속해서 매물 압박을 받는 그러한 양상인데 장기 차트를 보시면 그 주봉 차트에서 여실히 나타나죠. 계속해서 2,000원대 돌파를 못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물 압박을 받는다. 즉 그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 향후 일단은 뭐 전저점 1,000원대 전후를 분기점을 해가지고 바닥권에서 그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그 주가 바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은 매도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부분적인 나머지 그 물량은 다시 한번 1,400원을 향한 리바운딩이 나올 때 이때 나머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면은 그 경기가 주가에 그 반영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감한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항상 매도는 어렵지만 손절은 더욱 힘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도- 말씀하셨을 때 네. 참고를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손실이 좀 많으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봐드릴 텐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22,5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매도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셨고요. 더 보유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보내셨거든요. 황기석 팀장님. 네,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에 아직 재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QE3가 이제 정식적으로 지금은 입만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정책이 시행이 되고 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문자 상담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올라갔던 시점엔 지난 3월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횡보하는 시점에 5월에 매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한 4개월 그리고 길게는 한 7, 8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 많이 지금 힘겨워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재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내면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세계 경기는 중국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두산 인프로코어가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굴삭기 판매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살아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죠. 다른 모든 재료들은 나왔지만 중추절 이후에 나올 중국의 재료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17,000원 선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이맘때도 지금 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그 까지는 갭을 메우면서 급상승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17,000원 사이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상황이 지금 기관 매수세나 이런 것이 좀 약해지고 개인이 좀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17,000원 선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비중 20%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가져가실 때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모멘텀이 나온다면. 하지만 손절가 17,000원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네. 100초 정말 잘 지키고 계시죠? 흔들리지 않고 잘 해주고 계세요. 예, 너무 잘 지키니까 재미가 없어요. 좀 더 긴장감 있게 해볼까요? 예, 다음 도와주세요. 종목은 3015번입니다. 세미텍이고요. 매수가 3,925원, 비중 20%. 걱정이 많습니다. 추가 매수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좀 흘러내리는데요. 네, 그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삼성그룹, 그 다음에 그 LG그룹에서
그 여러 가지 특허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 들어서 삼성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설비 투자 부분이 계속해서 그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미텍의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최근에 그 세미텍이 그 SK 하이닉스로 뭐 인수설이 불거지면서 그나마 뭐 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형성된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에서 일단 부인 공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면에서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는 뭐 장비 회사라든지 그 소재 섹터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뭐 IT 섹터를 주도하는 게 스마트폰과 뭐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그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 금년도 3월 달부터 계속해서 견조하게 한 3,700원대 전후에서 일단은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이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금일 그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고 장기 이평선들이 그 하향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초기 국면에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한 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로 대응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애착이 있으시다 하면은 적어도 뭐 4,200~300원대를 향한 거래량 급증과 주가 회복이 나타날 때 그때 대응하시고 현재는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아쉽지만 세미텍 손절 대응하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네.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문의가 많아서 네,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요. 예, 이번에는 대림산업을 볼 텐데요. 앞서서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건설주 일제히 약세를 보인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낙폭이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였고요. 현재는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대림산업 문의하신 분 가격부터 볼게요. 네. 99,1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적은데요? 예.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극동건설 이야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림산업이나 GS건설, 뭐 포스코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대형 건설사들은 별로 영향이 없는 이런 겁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모회사도 있고 해외 수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급락은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예전 차트에서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시면 아무래도 실적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이렇게 무너진 이유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이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웅진에서 승자의 저주보다는 대형 건설사들도 이렇게 지금 수주가 안 나오고 있고 유동성이 없다 보면 이렇게 쟤네도 부도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유보율도 많고 그런 유동성 같은 경우에 풍부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주 모멘텀과 함께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건설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 모멘텀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포스코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리비아 쪽 그리고 그런 쪽에서 건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3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택 모기지에 대한 그런 것을 발표를 할게요. MBS 채권에 대한 매입을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주택도 나중에는 물론 늘어나겠죠. 기존 주택이 상승한다면 각 대림산업이라든지 뭐 다른 건설주도 마찬가지겠고요. 아파트 미분양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미분양 물량들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를 하신다는 건 좀 바닥권에서 너무 빨리 매도를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셔도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정배열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0만 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단기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선이 10만 원 근처 보고 한번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형 건설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극동건설 부도처리는 일단은 좀 별개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다행입니다.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인가요? 들어볼까요? 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재룡건설요. 재룡전기요. 재룡전기요. 예. 네, 재룡전기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010원에 40%요. 3,010원에 4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이거 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가하고 이거 기한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요. 어머님 네. 재룡전기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번 주 저번 주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하고 그날 매수했어요. 그날 매수하셨어요. 최근에 사신 지는 얼마 안 사셨군요. 되셨네요. 예. 예, 사신 네. 이유가 있으세요?
그 남북 그거 때문에 샀는데, 네. 예, 바로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매도 시기를 놓쳤어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나오시려고 했는데 예, 매도를 예. 못하신 것 같아요. 먼저 예. 그러면 재룡전기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예, 예. 네. 보유 의견 3분 주셨고요. 매도 의견 2분, 비중 축소 의견 1분 주셨는데요. 뭐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또 임 박사님께 들어볼게요. 재룡전기고요. 매수가 3,01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통화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그 혹시 그 테마주라든가 소형주 이러한 그 투자 성향을 그 선호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하지 마라. 아니요. 아, 네. 아, 그러세요? 예. 현재 그 재룡전기를 비롯한 일부 그 남북 그 경영 관련주의 경우 그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대부분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혹시 남북과의 그 화해 협력 이것으로 인한 뭐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긍정적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남북 경협에 그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요인들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리스크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남북 그 경협과 관련된 그런 그 정치적 이슈 이거는 그 단발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왜 그 제가 그 테마라든가 단기 성향을 여쭤봤냐 하면은 투자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향후 불확실한 그러한 그 상황을 가지고 투자 비중을 40% 투자한다. 상당히 좀 위험한 그 투자 매매 그 패턴이기 때문에 이 점을 그 앞으로는 그 지양하셔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측면에서는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 한 20% 정도, 절반 정도는 그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앞으로는 그 남북 화해 무드가 계속해서 이어져갈 가능성은 큽니다.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 그리고 현재 그 정부에서 그 내년도에는 뭐 재정 정책을 확대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인프라 투자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전기와 관련된 이쪽 산업 섹터가 반등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국내 건설사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일부 회사들은 뭐 해외 쪽으로 많이 그 다각화를 하고 있거든요. 중동 쪽도 그렇지만 저쪽 그 이쪽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중앙 아시아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에 따른 그러한 그 전기 이쪽과 관련된 그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은 뭐 대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얼마만큼 대기업과 특히 한정관과의 그런 그 매출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재룡전기의 그러한 그 흐름을 보면은 뭐 6월달, 7월달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앞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던 작년 12월달과 1월달이죠. 이때 거래량 해당하는 거래가 그 나타나야지만 다시 단기적으로 저항받고 있는 3,200~3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한 얼마쯤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기간은 최소 한 2~3개월 정도는 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한 3,200~300원 정도까지 오나요? 제가 2~3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12월 달 대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뭐 대선과 관련된 그 북방 정책에 관련된 그 대선 주자들의 그런 뭐 견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또 뭐 정권이 뭐 교체된다고 해갖고 금방 뭐 화해 무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오래 갈 수 있고 기술적 차트상 2~3개월을 기다려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다음 주에 전화 한번 드릴 건데 그렇다면 이 재룡전기 다음 주 대응은 어떻게 볼까요? 다음 주 전까지. 다음 주 전까지요? 네. 그 일단은 뭐 20%는 들고 가시고요. 네. 저는 뭐 그 실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나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실적이 안 좋으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실적은 썩 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그 하락이 나타나면 2,600원까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네, 예.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처음에 단기 대응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매수가 왔을 때 그냥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예. 투자 방법이 될 것도 같거든요. 예. 예. 또 어머님 일주 후에 저희가 전화 드릴 거예요. 예. 그때까지 또 한 번 또 이명식 전문가님께 한 번 더 AS 받아볼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번에 또 문자 봅니다. 네. 아남전자인데요. 786원에 사셨고 30%십니다. 오늘 사셨다고요? 단기로 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매수 단가 똑같네요. 거래되는 가격이요? 네, 오늘 지금 상승을 해서 그 초입에 지금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성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손절을 잘 지키시는 단기 투자자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는 유명했죠. 유명한 주식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AV 시장이 좋아지지 않고 환율 압박 등과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런 흔히 말하는 동전주라고 부르는 이런 100원 단위대 주식들은 이렇게 뭐 전 거래일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급등락이 심합니다.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또 하한가를 그 다음날 내려오는 이런 급등락이 심한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매매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락 이후에 이 부분에 있던 지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던 이 거래량 부분들이 아직 터지지 않고 차트가 이렇게 요 지금 캔들 자체가 적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캔들 자체가 적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주식은 좀 주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세력들에 의해서 올려졌다가 세력들이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빠졌을 때 이 주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급등락 이후에 캔들이 작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충분히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멘탈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예.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뭐 꼭 실적 부분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돈이 지금 없는데 채무 결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떤 뭐 자회사로 인해서 어떤 이슈를 받아서 주가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펀드멘탈적으로는 좀 안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빠져나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 3%에서 5% 사이는 꼭 지켜주시고요. 손절가 지키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예전 저점이었던 뭐 더 아래 뭐 500원, 6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요. 예. 한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근처 아니면 8% 이상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좀 펀드멘탈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단기로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잘 지키시리라 믿지만 손절가 목표가는 꼭 설정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다음 문자는 281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종목 퀵서비스에서 한국전력을 상담받았는데 수익 실현하셨다고 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문자 다행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예. 그 덕분에 NC소프트 24만 7천원에 비중이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그 NC소프트 뭐 적정한 가격대에 잘 들어가셨고요. 네. 그 차트를 보더라도 뭐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가 그동안에는 그 모바일 쪽 그 관련주들의 게임주들의 강세 속에서 소외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차기작,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진출 이러한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연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횡보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그 길드워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블루 소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7월달 1차 상승에 따른 그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그 정고점 33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길게 한번 보시면은 그 지난번에 그 35만 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그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가 반등한다면 1차적으로 33만 원대를 향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뭐 35만 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네.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그 매출을 뭐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분기는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4분기부터 실적 호전이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뭐 그 여력이 되시면은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시점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 패턴이 나타나는 그 26만 원대 안착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한 5% 내지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일단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4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서 주가 상승 탄력 받았을 때도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의견 주셨네요. 예, 주가가 잘 올라가고 네. 있는데요. 한국전력 봤고요.
이번에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문의하신 분 매수가를 보니까요. 네. 6,020원이세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30% 들고 계십니다. 손절가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또 알고 싶다고 하세요. 예. 네, 바이넥스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이오 업체를 보실 때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트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바이넥스처럼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약이라든지 이렇게 바이오 제약 쪽 산업이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RNA 바이오라든지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인 같은 줄기세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기술력을 봐야 되는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터키와의 계약을 했죠. 터키와의 계약을 보면은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매우 발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인해서 이제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RNA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 치료제와 그리고 줄기세포로 인한 화장품 관련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한다고 MOU를 체결한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바이넥스 역시 마찬가지로 터키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아직 멀리 남아 있겠지만 실적 가시화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그 중에서도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그 프리미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한 대응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살펴보시면 지금 5,500원 선수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5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 매수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요. 5,500원 선 대응하시고 6,000원 선까지 떨어지면 6,000원 선을 지키면서 지지부진하다면 추가 매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5,500원인 손절 가격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규섭 팀장님께 바이넥스를 상담 받아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문자 드릴 때 실시간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네. 황규섭 팀장님은 마치 어제 저녁에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이야기를 술술 푸시는데요.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네, 평소에 좋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부정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거 굉장히 많이 즐기시고 기업 네. 공부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굴 좀 빨개지셨는데요. 이렇게 상담 받고 칭찬해야죠. 예, 만족하신 분들은 별표 좀 보내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네. 시간 많이 됐는데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럴까요? 다음 네. 종목입니다. S-오일이고요. 매수가 10만 6천 원의 비중이 25%. 단기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뭐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네, 그 S-오일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그 유가가 다시 뭐 하락함으로 인해서 횡보 국면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S-오일의 경우에는 현재 그 미국에서 그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다 보니까 유가가 뭐 80불 아래에서 100불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뭐 정자 매진이 개선되는 그런 추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계절적으로 난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가는 뭐 100불 정도에서 안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S-오일을 비롯한 일부 정유 섹터의 경우 하반 경지성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강력한 매수는 아니지만은 그 S-오일을 비롯한 일부 정유 섹터의 경우에는 한 달 전서부터 매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오일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이 61선이 그 상승으로 방향 전환하는 그러한 하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좀 그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11만 원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한 단계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지난 8월 달 이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규모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 돌파 실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S-오일까지 보유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받으셨던 종목, 한 주 후에 받으셨던 종목 AS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황규섭 팀장님 전화 연결이 됐던 분 어떤 종목이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예, 종목은 큐로컴이었습니다. 매수가가 3,250원, 비중이 많으셨어요. 80%를 들고 계셨었는데 황규섭 팀장님의 의견은 비중 축소였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좀 내려와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실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어떻게 큐로컴 계속 들고 계신가요? 네. 비중은 예. 좀 줄이셨어요? 네? 비중은 좀 줄이셨어요?
아니요, 그대로요. 그대로 들고 계세요. 예, 예. 큐로컴이 어떤 기업이고 어떻게 주가가 많이 급등락을 하는지는 지난주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가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어서 네. 세력들이 좀 붙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시청자님. 예, 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하셨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네, 그때 지난주에 제가 비중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을 아직 유지하고 계시다니 네. 좀 이 종목에 대한 좀 애착이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물권이라고 생각하는 2,5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2,500원 선이 지금 예전에 그 급상승을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종목 같은 거 보실 때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에이즈 1차 임상에 대한 얘기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임상이 2011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소요되는 돈만 약 300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큐로콤에서 그 자금을 댈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바이오 업체들에서 투자를 받기에도 이미 다른 바이오 업체들보다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움직이거나 모멘텀으로 실적이나 펀더멘탈로 좀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의 좀 이슈와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만 살펴보시면 상승 초입의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가격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전 급등락주에 대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전 고점이었던 지금 6천원까지 쭉 올라갔던 부분 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나와야 합니다. 이 거래량이 나와야 이 종목은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거래량이 지금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죠.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지금 횡보하고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바닥까지 간다면 여기서 한번 공포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점이었던 지금 2,000원 선까지 한번 밀리면서 예전에서 2,000원 선까지 밀린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죠. 그럼 공포를 한번 줄 수 있을 텐데 그 공포를 참아내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한번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공포를 좀 즐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중이 좀 너무 이런 종목엔 비중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20% 이하로 좀 줄여서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 들으셨어요? 네네. 네, 주가가 빠지면 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예, 예전에 한 7,000원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때 거래량이 지금 다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 예, 간이 좀 크세요? 엄청 준비해주겠어요.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시청자님. 어머님 네. 갑자기 기죽으셨어요.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황기석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예, 참고를 하시고요. 네. 꼭 매수가까지 회복이 돼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진짜 좋겠어요. 파이팅 하십시오. 힘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네. 두 번째 시청자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떤 네, 이명식 종목이었죠? 전문가님이 해주셨죠. 다우기술입니다. 매수가 14,050원, 비중이 20%고 이명식 전문가님 의견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다우기술 네. 어떻게? 요번에 다우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네, 예, 기분이 좋으시죠? 일단은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아요. 예. 기분 좋습니다. 네, 또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4.8%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예, 시청자님 이 종목 들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매도 할까 싶어서 아, 그러세요? 예. 연결이 참 잘 네, 됐네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예, 예. 이명식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매도하셨으니까 보유하셨죠.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요. 예, 지금이라도 오늘 매도 일단은 할까 싶은데요. 네네. 더 가져갈까 매도할까 더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다행히 장중에 뭐 5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시점에 상당히 투자하시는데 갈등을 느낍니다. 보통 뭐 5일선이 이탈하면은 또 21선까지 15,000원대까지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일선을 회복하면 다시 한번 뭐 전고점, 장중고점 17,0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갈등을 때리는데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 20%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실난 구간에서 손절하는 거, 그 다음에 비중을 축소하는 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습이 안 되면은 다음 상황에서 또 이러한 유혹에 휘말리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그 매도하시고요. 이 예, 종목은 다시 추후에 또 매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 오랜만에 보조 지표를 띄워놨는데 보시면은 그 단기 그 변동성 지표가 흉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추가 상승 여력은 힘든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도 상담을 네. 마칠 수 있어서 저희도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 임혁수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스페인이 오늘 긴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경제 개혁안에는 금융거래세와 탄소세 신설, 연금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까지 650억 유로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일 스페인은행 재무건전성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스페인 위기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국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축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자치주인 카탈루냐주는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스페인 정부가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미루면서 유럽중앙은행의 스페인 채권 매입 시기도 늦어져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웅진그룹 외에도 대기업 두 곳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판단되는 웅진 등 3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재무상태 평가 작업을 시행 중입니다. 재무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기업은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웅진그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부채가 6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웅진그룹은 알짜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회생에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웅진 싱크빅 등 알짜 계열사의 지분 매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주는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4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경기 실사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69로 내려섰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66에 머물렀으며 이는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업의 경제 심리가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도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경제 심리 지수는 8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89로 41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국내 1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로 관심을 모았던 대우증권 스펙이 상장 폐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대우증권 스펙이 기한 내에 비상장 법인과의 합병에 실패해 오늘부터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스펙 제도가 2009년 12월 도입된 후 상장 폐지 기업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우증권 스펙은 다음 달 4일에서 12일 정리 매매 기간을 거친 후 15일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우증권 스펙은 2010년 일반인 공모 청약 때 경쟁률 87대 1, 청약 자금만 1조 1천억 원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우증권 스펙이 결국 상장 폐지되지만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모 자금의 95%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어 상장 폐지 이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미래에셋 스펙 1호, 동양밸류 스펙 등이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1시 종목 퀵 서비스는 저와 최훈정 아나운서가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무료 문자와 전화로 또 종목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추석을 앞둔 관망세에 주가가 오를 만한 뚜렷한 이슈도 없고 또 3분기 기업 실적치 전망치마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기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현재 1983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아쉽게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지금 하락세인데요. 51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